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얼음의 무더위가 마치 떠나기 아쉬운 손님처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바람 속에서 혹시 서늘한 기운, 아주 맑고 새로운 향기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가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향기입니다. 요즘 하늘은 참 기묘합니다. 마치 갈림길에 선 사람처럼 한편으로는 찬란했던 여름을 붙잡고 싶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날씨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변덕스러운 전환기에 놓여 있고 주변에서는 자연의 여러 세력들이 조용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더위와 비의 대결, 그리고 먼 바다에서 움트고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극심한 폭염이 다시 찾아올까요? 아니면 거센 폭우가 쏟아질까요? 오늘 하늘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의 열기를 가둬두는 거대한 유리 뚜껑 같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절정일 때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뚜껑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들이 차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몰고 오는 전령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상호작용이 뚜렷한 주기변화를 보이는 마치 초가를 연상시키는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 해상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열대조화부가 발생했습니다. 더 동쪽, 필리핀 동쪽 해상 여러 곳에서도 대류운이 강력하게 모여들고 있는데 마치 군대가 집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이 해상 날씨의 거대한 주방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가 요리되면서 더 강력한 음식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월 초 바로 이 지역들에서 새로운 열대조화부 혹은 태풍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며칠간의 구체적인 수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전라남도 구려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29일 금요일 새벽 강릉의 최저기온이 무려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열대야였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찜통더위로 잠 못 이루는 밤과 함께 계속되는 열대야 걱정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갈 때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가 그치자 습한 공기가 햇볕과 만나 다시 불쾌지쓰며 치솟고 폭염특보는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날씨는 참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예보를 보겠습니다. 8월 29일 새벽 3시 그들은 열대조화부 TDEW의 발생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20번째 열대조화부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필리핀 동쪽 해상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있지만 적도에 가까워 적도 부근에서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회전력, 즉 전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구름들이 스스로 소형 회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오면 전향력이 강해지면서 구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8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또한 특별한 날,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입니다. 하늘도 이들의 만남을 축복해 줄까요? 저기압 하나가 한반도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한반도 북쪽을 스치듯 지나갔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옅은 비구름만 남겼을 뿐 그다지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베트남 앞바다에는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에도 거대한 구름덩어리, 또 다른 열대 요란이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소용돌이가 없어 당장 태풍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 구름덩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쪽으로 말입니다. 기존의 저기압이 일본을 막 벗어나자
중국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전선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선의 비구름이 현재 북한 상공에 걸쳐 있습니다. 동시에 오키나와 부근의 열대 요란도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중국에서 온 저기압이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합니다. 그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쳐 있는데 놀랍게도 오키나와에 있던 짙고 습한 구름덩어리가 북상해 이 전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험한 만남입니다.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해양의 뜨겁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만나면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태풍은 아니지만 이 조합은 그에 못지않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9월 1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저기압은 동해북부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 전선이 마치 거대한 빗자루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일 화요일이 되면 날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성질이 다른 세 개의 이동성 고기압, 이른바 이동성 고기압 삼형제가 나타납니다. 이 고기압들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이에 비구름대가 걸쳐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동쪽의 주방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첫 등압선이 그려진 새로운 열대요란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가 열대조합부나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예측 모델 두 가지, 유럽의 ECMWF와 미국의 GFS 모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태풍의 진로는 전적으로 주변 공기의 흐름, 특히 진로를 막는 벽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벽이 약해져 동쪽으로 물러나면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럽의 ECMWF 모델은 9월 4일경 이 열대요란이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열대요란이 가을 장마 전선을 활성화시켜 시베리아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며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의 GFS 모델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제주도 부근의 정체전선 형성과 필리핀 동쪽 열대요란의 발생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나리오는 좀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태풍은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대바다에서 태어나 에너지가 넘치는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에너지를 실어 나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행성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GFS 모델은 9월 6일경, 아직 뚜렷한 태풍 형태는 아니지만 열대요란의 구름이 일본에 접근하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정체전선이 걸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매일 컴퓨터의 계산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한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열대 저압부, 나아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풍의 등압선이 우리나라 근초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 만약 다음 태풍이 발생한다면 제14호 태풍 농파가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호수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는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이름이 퇴출된 파사이를 대신해 새롭게 등장한 이름입니다. 모델을 조금 더 돌려보면 첫 번째 열대 요란이 일본에 상륙한 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 다른 열대 요란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고기압이 강해지면 열대 요란은 서쪽, 즉 필리핀이나 남중국해 쪽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 가장자리의 하강기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GFS 모델이 암시하듯 고기압이 약해진다면 태풍은 매우 강하게 발달하여 동중국해를 거쳐 우리 쪽으로 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센 폭우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다음 주는 한쪽은 극심한 폭염, 다른 한쪽은 거센 폭우라는 두 갈림길 위에 놓여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두 컴퓨터 모델이 모두 맞을 수도 없으며 어쩌면 둘 다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상 리포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